왜 SNS는 안 해? 인스타 얼마나 찍는 줄 알아? 싸이월드를 했었어요. 1촌 하고 봤었던 거. 그때도 신기했어요. 왜 1촌하고만 오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사화되며? 이제는 SNS 안 하고 유튜브 해도 돼. 고은 씨가 나왔을 때 후배한테 조언 안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친구도 저를 버릇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지켜보거나 뒤에 가서 욕하거나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앞에 감독님이 오셨는데 이 시간에 뭐 해? 해서 저는 산 탄다고. 갑자기 뒷산을. 감독님도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 전도연을 위해서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그러고 막 만나는 감독님 이러니까 진짜 매니저한테 전해서 혹시 대본을 걸러? 라고 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나리오가 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읽은 게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시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게스트는 어떤 분이신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칸이 사랑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뿐만 아니라 뭐 남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여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연 씨 모셨습니다. 오늘 전도연 씨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 사실 이분이 또 이렇게 예능 토크쇼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전도연 씨의 영화 인생, 드라마 이야기,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리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푸켓 잘 다녀왔고요. 이게 뭐냐? 농약입니다. 오늘은 농약 치는 요정, 농요. 적여왔습니다. 광고가. 오늘 광고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하면 뭐 배달의 민족만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정말 유용한 꿀팁은 장보기 쇼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저녁 준비하다가 없는 한두 가지 재료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 요리해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만약에 뭐 파 한 단 사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다 한 10분 걸어야지.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팁이고요. 아마 우리 동네 주민들도 다 감사해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요리는 토마토 카프리제, 그 다음에 깔라마리 알포르노라고 푸켓에서 저희 왜 마지막 디너 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요리는 가서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요리는 로스트 비프. 오랜만에 로스트 비프 해봤습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없어서 지금 그걸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빵가루가 없어. 배달의 민족 키시면 이렇게 장보기 쇼핑. 야, 보니까 여기 봐봐. 비마트뿐만 아니라 CU 뭐 모든 편의점이랑 홈플러스, 이마트 다 들어와 있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또 여기도 있어서, 자, 여기서 모짜렐라 여기 있다. 브리미 모짜렐라 치즈 하나 사고 빵가루 갑니다. 500g 있습니다. 빵가루 사고, 이렇게 야채도 있고 여기 야채도 좋거든. 치코리 한 봉. 자, 제로콜라 6개짜리 이거 하나씩. 내가 갔다 오는 거, 택시 타고 갔다 오는 것보다 빨라. 결제하기. 진짜 금방 올 거야. 왔네요. 아까 배달한 게 온 것 같아요. 20분 만에 왔어요. 20분. 딱 20분. 빵가루, 제로콕, 모짜렐라. 이게 바로 받아서 바로 신선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꼬요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거기 하시면 저희가 쿠폰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헤드미가 먼저 기다리는 거야? 헤드미 기다려. 앉아. 안녕. 나 원래 너무 그렇게... 놀랐어요. 걔 무서워요? 무서워하진 않은데 이렇게 막 달려든 애는 처음 봐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그 멘트를 하시는 건 아니.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얼마만이에요? 그때 저희
방구석 일려 예, 때 예, 뵙고 예, 예, 처음 예.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뭐라 그러지? 원숙하고 아름다워. 아 진짜로. 그때는 이렇게 짧은 단발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작품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네.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 언제 한번 길러보겠냐 싶어서 기를 때까지는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네.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근데 데뷔 초 때 모습. 네, 데뷔 초 때도 맞죠?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렀고 네. 왜냐면 우리는 깨끗해요로 알죠. 네, 그걸로 처음 데뷔를 했죠. 광고로. 네. 바로 제가 찾던 스킨이에요. 깨끗해요. 그 광고 하나 깨끗해요로 거기 완전 대박이 났을걸요. 그 제품이. 그런데 그 깨끗해요가 저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델들이 계속 깨끗해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였을 뿐이고. 근데 정말 그때 진짜 대단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90년도였나 그랬던 것 90년도. 같아요. 네네네. 그 데뷔가 90년도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한참 선배님이야. 그 고등학교 몇 학년 때예요? 고3?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막 들어갈 때. 네. 그때 광고 퀸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광고 퀸까지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광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그거 광고 시리즈만 따로 떠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전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많았구나. 네. 그때 뭐 깨끗해요뿐만 아니라 진짜 광고서부터 90년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지금 만난 게 2024년이야. 네. 제가 너무 오래 했죠. 저도 약간 놀라워요. 아니, 가끔씩 그냥 후배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제가 뭐뭐 보고 자랐고 뭐뭐 보고 자랐고 그러면 사실 동시대에 한 현장에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일을 오래 했나 이런 생각에 좀 그게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이렇게 불편하기도. 네.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잘 살았구나는 있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잘 살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좋은 샴페인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네, 술 좋아해요. 요 동네 배두나라는 친구가 살아요. 네네. 근데 그 벚꽃 동산을 보러 갔다가 네. 너무 감동이었다고. 근데 그냥 꽃만 네, 꽃 받았어요, 두나 씨한테. 그래서 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찍혔다. 왜요? 왜 가서 인사 안 했어? 그랬더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인사를 못 드렸다고. 네. 그냥 그런 얘기 해서 너 이제 찍혔다. 너 전 회장님. 아니에요. 전 회장님이요. 왜 이러세요? 아니, 왜. 벚꽃 동산 막 홍보보다 후배들이 가서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더 많이 이슈가 되고. 네. 선배님 응원한다고 막 가서 하고 하는 거 보고 네. 후배들이 되게 좋아하는 여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고마웠죠. 그리고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진짜 내가 인생을 되게 잘 살았구나. 잘 살아남았구나. 잘 버텼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고은 씨가 나왔을 때 후배한테 조언 안 한다. 네. 약간 그런. 그래서 고은 씨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연 씨랑은 느낀 게 어떤 게 있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듯한 발언을 단 한 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풀리고 막 그래서 속상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호흡을 조금 빼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 그 한마디가 진짜 완전 유력한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잘.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선후배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료이기도 하고 저 친구가 하는 게 부족해 보여. 근데 그거는 저의 감정이지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아는 건 그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친구도 저를. 네. 그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쩔 때 약간 좀 버릇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얘기 잘 못해요. 그냥 지켜보거나 뒤에 가서 욕하거나.
앞에서는 괜찮아 이러면 뒤에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 뒤에 가서 걔가 버릇없게 하는 것도 걔 자유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내 자유지 뭐. 농담이었지만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선배로서의 그 마음이 현장에서 보는 마음이랑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달리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는 좀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버릇없는 후배들이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왜 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연기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잡고 가나요? 아니면 어때요? 처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독님도 그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감독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합의하에 오케이 사인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림일 뿐이지 어떤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 이렇게 내가 영화 시사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게 보여요? 제 연기만 보여요. 남 틀리건 안 보이고. 아니 처음에 보면 사실은 제 연기만 보이니까 너무 불편해요. 나만 튀는 것 같고 연기 저기서 왜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 보면 그제서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우러짐이 보이는 거고, 저기서 대사톤 목소리 너무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슬픔도 나 안에,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 안에. 보통 이렇게 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약간 그런 게 나를 되게 못 살게 굴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런 쪽이구나. 네. 그럼 그 완벽주의가 나는 그나마 나는 혼자니까 혼자 살고 뭐 이러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같이 너무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죠. 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돼요? 근데 그게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없고 뭐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제가 부딪혀서 뭔가를 다 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이 맞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 옆에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왜 몰라죠? 난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몰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이런 것도 몰랐었고,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어떻게 그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안 그러면 되잖아 였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기다려준 가족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대중들한테 받은 어떤 그 기대들, 그게 아마 접속 아니었을까요? 첫 시작이? 네, 영화로 맞아요. 그 전에 뭐였죠? 드라마 그때 뭐 했었죠? 우리 바지를 약간 바지 좀 씻을게요. 네네네. 네. 저 그럼 술은 제가 따를게요. 그 전에는 드라마를 계속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마에서 영화로 가는 게 쉽지 않았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경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영화는 막 이런 게 되게 셌었을 때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때 처음 영화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영화 보려고 쓴 줄이야? 라고 했었었고, 그때 시사회가 또 없으니까 그 피카디리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모든 영화인들이 다 거기 모여요. 맞아요. 모든 영화인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모두 없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온.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열정이 생겼던 건가요? 조금 더.
그 연기에 대해서 열정이 생긴 건 해피엔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주체적으로 왜?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게 해피엔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놀랬던 게 바람 피는 걸 모를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기에 이제 깍두기를 어to덕 씹어 먹는. 기억나는 게 리허설 할 때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깍두기도 진짜 맛있어. 그때 감독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다고 그거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간 소리였어요. 이렇게 아구가 잘 맞은 스릴러?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참 없었던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진짜 섬뜩하고 근데 아름답고 뭔가 되게 희한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선택이 쉽지 않은데. 해피엔드는 사실 저한테 도전이었고 이유는 뭔가 여배우로서 홀로 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뭔가 의존적이지 않고 네, 거기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한번 독립적으로 혼자 서보자 라는 어떤 도전 의식이 생겨서 선택을 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너의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이 감정은? 이라고 물어봐준 감독님이에요. 제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해도 돼요? 라고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이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더 의욕적으로. 저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마 접속 해피엔드 다음에 전도연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스펙트럼을 넓혔다 정도가 아니라 배우로서의 전도연은 확실히 자리매김한 게 해피엔드. 그래서 쭉 오다가 가장 놀라운 이제 어떤 시작이 너는 내 운명? 네. 무섭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 어땠어요? 그 역을 한다는 거가? 너는 내 운명은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역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독해서 어떤 행복하고 보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여자지만 어떤 다른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은 독할 수도 있고 억척스러울 수도 있는데 은하라는 인물이었는데 너무 사랑을 받는 인물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박진표 감독님이 너는 내 운명 때문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한 예쁜 모습을 다 끌어내서 찍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늘 그렇지만 촬영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봤던 영화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영화들을 볼 때 되게 다른 거 아세요? 나는 거기서 황정민 씨가 그 교도소에서 네, 맞아요. 막 올라서 나 이런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사랑에 대한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해봤던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배우로서는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배우로서는 내 연기를 다시 보고 할 때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영화를 다시 못 보겠어요. 좀 낯 뜨거워갖고 못 보겠는데 근데 저는 제 작품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해도 질리지 않은 맞아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은 사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가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사랑을 벗어나서 선택해 본 작품은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있다고 있다고 무슨 생각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징징 짜는 거 좀 그만하자. 가사도 사랑 얘기 좀 그만하고 싶고 막 갑자기 이성적인 척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랑 얘기 빼면 도대체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이 제일 중요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을 더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아닌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사랑이 제일 중요해.
저는 늘 그랬어요. 음, 저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도현 씨 필모그래피를 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상을 시상 부분을 봤는데 계속 넘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있는 그 몇 작품으로만 해도 지금 벌써 상이 몇 개 있는 거죠? 많아요. 셀 수 없이. 왜냐면 그걸 다 세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짜 셀 수 없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상을 받았다는 말이 맞네. 어린 나이였고 내가 되게 뭘 잘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칸에 몇 번 가죠? 칸에 작품으로 간 건 미량, 무례한, 그리고 한여 한 3번 간 것 같아요. 한여, 그리고 심사 심사위원은 4번 네 갔나? 번. 네. 심사위원까지 했어. 네. 미량을 찍었어요. 굉장히 감정선도 다르고 미량으로 배우로서 가는 길이 정말 대단했었죠. 미량을 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감독님에 대한 기대 같은 거였어요? 아니면? 네, 저 처음으로 스타 감독님하고 일해본 게 미량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이제 나중에 후에 받았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감정을, 그 미량의 신의 감정을, 그리고 미량이라는 작품을 이해를 못했어서 아는 척하고 한다고 할까, 이 감정에 대해서. 아니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거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건 솔직하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고 죄송하다, 못할 것 같다. 모르겠다, 신혜라는 감정.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저희 집 앞에 감독님이 오셨는데 뒷산이 있었어요. 한 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산에 올라가자고. 그래서 감독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안다고 했으면 내가 너를 못 믿었을 텐데 고맙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했죠. 되게 신기한 얘기가 이 안에 지금 되게 많았지. 뭐가 많았냐면 갑자기 뒷산을 왜냐면 저는 항상 산을 타거든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냥 너 이 시간에 뭐 해? 해서 저는 산 탄다고. 그때 감독님이 기억에 너무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아니 그게 타던 사람이나 그게 타는 곳이 안 타던 사람이 갑자기 산 타는 그 코스를 똑같이 맨날 타던 코스를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산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셔서 저는 감독님도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량을 찍을 때 진짜 고생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감독은 늘 정답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답을 갖고 있는데 왜 안 알려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이 오케이를 끝나고 오케이를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오케이는 참 잘했어요인 거잖아요. 저는 칭찬받으면 기고만장해지는 게 아니라 더 기분이 좋아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게 드는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그때 당시는 신혜라는 인물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감독님한테. 네, 제가 신혜 같았어요. 저는 좀 명확한 사람이에요. 좋아, 싫어면 난 좋아, 싫어. 중간이 잘 없는. 약간 뭐든 명확한데 이창동 감독님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 예로 그때 당시 감독님이 빵을 사오라고 그랬나? 그래서 연출부가 빵을 사는데 나는 보통빵 이러셨대요. 보통빵은 뭐지? 이런데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야기할 때 감독님이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연기를 참 잘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칭찬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시작했네. 네, 그런데 너랑 나랑 만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우리는 뭔가를 넘어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아주 조그만 먼지만큼이라도. 네, 그 선을 우리는 넘어야 돼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지문에 여기가 슬프다 그러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 감정이. 그러니까 참 잘해는 되게 그런 것들 잘 따면 잘해. 그런데 이제 네가 느끼는 걸 해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느끼는데 눈물이 안 나면 안 울어도 돼.
그리고 네가 이만큼만 느끼면 이만큼만 보여주면 돼를 이창동 감독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뭔가 과정이 참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 그러니까 상 받은 거 말고 배우로서 얻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영화제를 처음 가본 게 깐이었고 그래서 조금 무지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상을 받고 왔을 때 진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잖아요. 근데 이창동 감독이 서울 도착하는데 네 화장 안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낭 메고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영상 있어. 근데 거기서 정말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체크난 바 아직도 난 생각나. 그리고 더 놀란 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아는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에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진짜 몰라졌어요. 그런데 생각에 순간적으로 붕 뜰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와, 이제 어마어마한 배우가 됐구나. 앞으로 나는 뭘 하게 될까라고 했는데 진짜 시나리오가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지. 못까지.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깐을 가기 전에 정했던 게 멋지나루였어요. 네, 저는 멋지나루라는 작품을 지금도 좋아하고 사실은 하정우. 네, 하정우 씨랑. 그런데 그 깐의 후광에 좀 가려진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 깐에 갔다 왔는데 네가 왜 이런 작품을 해? 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배우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작은 저에서 한 작품을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힘듦의 어떤 고비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고 어려운 배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막 전도연 책상에는 시나리오가 이만큼 쌓여있겠지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진짜 물어봤어요. 혹시 다 전도연을 위해서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그러고 막 만나는 감독 이러니까 진짜 매니저한테 전해서 혹시 대본을 걸러? 라고 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나리오가 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읽은 게 없으니까. 헐리우드 갈 줄 알았지.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긴 했어요. 오. 그때 터미네이터. 미량이랑 터미네이터 너무 좋은데? 아니 미량 찍고 내가 터미네이터에서 액션은 아니지 않나? 그거는 제가 뭐 난 더 대단한 배우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지. 너무 갭 차이도 크고 그리고 제가 액션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었죠. 오, 미국에서도 이렇게 작품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사람들의가 약간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칸의 여왕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얻은 건 뭐지? 연기.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아까 영화에 대한 생각이 미량으로 되게 이렇게 좀 달라진.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기적으로 뭔가 영감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작품이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 연기에 대한 생각은 되게 달라졌는데. 네, 그래서 뭔가 그거를 저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전에는 뭔가 안 나오는 것도 짠해서 했다면 진짜 내가 느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작품적으로 없으니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년 공백은 있었어요, 그죠? 아니 결혼하고 나서 바로 찍은 게 한여였었어요. 엄마? 미량 이후의 공백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그런 공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나조차도 이러니까. 그런데 한 몇 년이었어요, 그게. 미량 갔다 와서 상 받고 깐의 여인. 뭐 집으로 가는 길이 몇 년도죠? 사실은 그 사이까지가 그 기간들이 다. 네, 저는 생각에 지금 3년 정도네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길 찍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그 시간이 연장선상이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겠다는 시나리오와 물론 사람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다 믿진 않잖아요. 그때 만났던 감독들 누구였어요? 그거 한번. 네. 그런데 응원의 1패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되게 길었구나. 네. 그런데 저랑 친한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혹시 너의 욕심이 아니니? 왜냐면 너는 90년대를 풍미했고 너무 많은 작품을 했고 지금 여배우들이 작품적으로 어쨌든
갈증 나 있고 근데 너는 너무 많은 것들을 했고 너무 많은 걸 즐겼고 그 시간을 그러면 조금 이걸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때 당시 더를 내가 원하고 있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그때 진짜 오랫동안 했었던 거죠. 무엇인가에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얻은 결실이 오히려 그게 슬럼프가 되는 경우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나를 발견한 나는 다 내려놓고 이제 시작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전처럼 영화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아무도 시나리오가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던 걸까? 아니, 이 대배우를 가지고 내가 이 시나리오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주면 전도연이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겁한 변명.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터미네이터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근데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그거 우리가 길복순을 봐서 알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하녀도 정말 너무 좋았지만 하녀 다음에 무례한이었어. 무례한을 보고는 사람들이 진짜 하고 놀랐던. 난 어떤 씬을 보고 놀랬냐면 둘이 앉아서 땅바닥에서 상 펴놓고 이렇게 몸을 한번 받고 정말 투샷인데 그냥 완전 액자 같은.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꺾어 앉는 한 번에 나 좀 부담스럽니? 나 그걸 보면서 정말 나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 진심이야? 묻고 네. 김남길 배우가 아이씨 뭐야 나 연기한다. 그걸 믿냐? 이 기대와 실망이 섞인 거기 안에서 이렇게 잡채를 먹는 네. 그냥 그 시퀀스가 밀양에서 점프된 어떤 전도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는 그냥. 네. 근데 그걸 할 때 어땠는지도 되게 궁금해. 무례한을 하는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귀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처음 무례한 시나리오를 읽고 그 감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는데 2, 3일이 지나도 계속 그 감정의 잔상이 남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네. 그러면 너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먼저 약속한 제작사 대표님한테 시키는 거 뭐든 할 테니까 요거 찍을 시간만 나한테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작품 선택할 때 시나리오를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중요하기도 하고 그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읽은 거잖아요. 어떤 내 배역을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해요. 일을 하지 않는 그 몇 년은 진짜 그 기간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한데 사실 현명할 수 없지. 좀 힘들지. 힘든 시간이고 네. 인내의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무례한이 처음으로 다시 빨리 하고 싶어한 그러면서 전도연이라는 사람을 또 다시 알렸고 야 여기서 길복순 안 본 사람 있냐? 없지. 난리였어. 근데 그게 그 액션 그 카리스마를 보고 아 이런 것도 너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길복순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늘 항상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더블로 이 작품 하면서 이걸 더블로 해본 적도 없고 늘 항상 그냥 하나씩만 네, 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하나는 전도연의 팬이요라고는 하지만 내가 전도연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로 어느 순간 세대가 바뀐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남자 배우들은 감독님들하고 술자리도 하고 뭐 하고 싶어요, 뭐 잘 봤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고 주체적으로 나오세요. 뭐 하죠? 그러니까 친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신인 감독님들 뭐 내가 어떤 거 같다고 잘 봤는데 술 한잔해요 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랬어요. 시나리오가 안 들어온다면 감독들이 날 무서워한다면 내가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연결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 사람을 때리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는 그냥 되게 어려운 선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무서웠죠. 그 사람들이 거절할까 봐. 그런데 다행히 생일이란 작품을 하는데 그때 경구 오빠가 이제 같이 그걸 했었잖아요. 작품을 불안당을. 그래서 변성현 감독님이 온다는 거예요. 도나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자 해서 아 좋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이제 끝날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소통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처음 감독님한테 기억나요. 선글라스 벗으세요. 아 무섭네. 아니 깜깜한 이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먹는데 아니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을 보고 뭐 벗으시라고 했더니 눈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너무 도수가 해서 이 색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변성현 감독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어요. 길복수는 아니었고 다른 거였었는데 이제 감독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데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글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는 밖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데리고 들고 내가 지금이야 라고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이게 작전이었구나. 왜냐면은 다짜고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보고 처음인데.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관심을 보이면 시나리오 좀 갖고 들어와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적을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그날 술만 마시고 헤어졌어요. 근데 작은 역할이라도 좋으니까 꼭 감독님하고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죠. 아, 멋있다. 아니 뭐든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 주체적인 사람이 됐네요. 내가 원하던.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 리볼버라 이제 감독님이 이제 오승욱 감독님이 글을 쓰시는데 큰 대작을 쓰는데 그 시나리오가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무례한도 십몇 년 만에 쓴 거면 저는 신인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정확해. 또 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변성현 감독님도 있었어요. 왜냐면 오승욱 감독님 팬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셋이 마시는 자리에서 제가 그냥 우리 뭐라도 하나 가볍게 하자. 나도 지금 놀고 있고 나 너무 일하고 싶은데 가볍게 짧게 찍을 수 있는 거 하자.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요 감독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잘 술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변 감독님이 길복순이라는 액션 어때요? 라고 해서 저 뭐든 좋아요 라고 했죠. 감독님하고 하면 저 뭐든 좋아요. 길복순도 찍었고 또 드라마도 찍었어요. 일타 스캔들도 제가 안 해본 작품을 찍었어요. 난리 안 하고. 전도연 일대기처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도연이 수동적인 시대와 전도연이 영화에 같이 뭘 해보자라고 제의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배처럼 이끌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전에 입은 수동적인 옷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변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더 좋아한 올해는 벚꽃동산, 리볼버 무슨 또 촬영 예정 네, 드라마 이제 곧 드라마 들어가요. 자백의 대가. 자백의 대가 네. 이게 사실 예전서부터 원했던 주체적인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영화 그래서 내 이미지를 내가 챙겨가는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되게 네. 멋있는데? 그 다음에 벚꽃동산 내가 듣고 깜짝 놀란 거 30일 1인 캐스팅 네, 원캐스트였어요. 벚꽃동산 전에도 연극은 해봤었어 네. 한 20몇 년 27년 전이라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늘 항상 제가 뭘 얼마나 했는지는 항상 기사를 통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스케줄 사이에 있었던 사실 벚꽃동산은 늘 저는 방송이나 영화의 작품적으로 제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못했잖아요. 되게 어둡고 힘든 작품만 해서 연극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30일 캐스트를 혼자 했고 그다음에 반응도 굉장했고 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얻은 것 같은 느낌?
네네 맞아요. 27년 만이라면 아까 제가 오승욱 감독님도 10년 만이면 신인 감독인데 이제 더 이상 신인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신인인 거죠. 27년 전에 하긴 했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혹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면 이렇게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연극은 없잖아요. 없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 없이 내가 관객들 앞에서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괜찮은 배우인지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전도연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 뭐 이러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거절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출한 연극이 메데아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고전인데 요즘 현대를 바꿔가지고 연출한 건데 이제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어떤 연출을 하는지 해서 아 이것까지 보고 거절을 하면 그래도 성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메데위 메데아. 근데 끝내줬어요. 피가 끓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건 너의 욕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꾹꾹꾹꾹 눌러왔던 걸 그걸 보는데 뭔가 포텐이 터진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하겠다고 했죠. 좀 후지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안 해봤잖아.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인데 해보면 어때? 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부딪히면서 사실 얻어내는 게 사실은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순간 자기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지금 연극 얘기하면서 자기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렸는지 모르지. 무슨 학생처럼 흥분시키고 나를 이렇게 꽃 피우고 그다음에 나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얻어내고 기쁘게 성장하고 아직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SNS는 안 해? 인스타 얼마나 찍는 줄 알아? 싸이월드를 했었어요. 싸이월드 여신이었어. 그래서 그때 옷 입고 뭐 한 거에 그걸로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야 아마. 영향력이 너무 컸다고.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패셔니스타도 아니고 그때 27살이었잖아요. 재밌었어요. 누군가 소통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촌 하고 소통을. 아니, 그때도 신기했어요. 왜 1촌하고만 오픈을 했는데 그게 왜 기사화되고 이렇게 나가지? 무서웠었어요. 맞아.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또 알지. 사실 SNS 어떤 각인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써놓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1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기사화되면 되게 무서웠어요 세상이.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나의 생각이라는 건 사실 공유하고 싶죠. 많이 알려주고 싶고 나 사실 이래요. 난 뭘 좋아해요. 사실 그 소통하면서 얻는 즐거움도 클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 맞아.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그 소통은 되게 어려워. 내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하냐고 내가 뭐라고 아니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이제는 SNS 안 하고 유튜브 해도 돼. 요정식탁이 지금 오랜만이야. 우리가 지금 푸켓 놀러 갔다 와서 네. 다 오랜만인데 나 오늘 가장 놀라고 즐거웠던 얘기는 이거였어. 전도연이 뭔가 자각하고 내가 이만큼 커졌을 때 막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길을 다 자기가 혼자 온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그걸 하나하나 밟고 올라와서 뭐 무례한 또 그 감독이랑 요번에 오승욱 감독님이요. 오승욱 네. 감독님이랑 리볼버를 찍었어. 벚꽃동산에서 얻었던 또 그 에너지랑은 또 다를 것 같은데 리볼버는 누구랑 찍은 거지 그러면? 임지연 씨랑 그리고 지창욱 씨랑 그리고 더 많은 배우들이 나오긴 해요.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뭔가. 아까 이제 와 할 만한 캐스팅도 있고 뭐 그 정도로 막 서프라이즈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일에 가려진 인물들도 있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하면서 교도소 또 가? 뭐 이제는 근데 나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직진하는 그래서 되게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지금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한 거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 영화를 밝혀줄 만한 인물들이 배우들이 있다. 그다음에 또 창욱이 지창욱 씨는 빌런이에요. 창욱이 어땠어 연기할 때? 근데 연기를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내가 막 되게 많은 작품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저도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그러면 저도 배우로서 되게 이상한 기운을 느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소름까지 끼쳤을 정도로 지창욱이라는 배우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가려졌구나. 근데 그거를 사실은 리볼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느낌에는 찍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지연 씨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리볼버라는 작품이 모노톤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역할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뭔가 두 친구가 저한테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뭔가 다른 걸 던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뭐 후배니까 선배한테 뭘 배웠어요? 뭐 전도니까 뭐 이런데 사실은 저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후배한테 뭘 배웠어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에너지들을 진짜 많이 받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리볼버가. 온몸으로 그 상대배 같이 했던 후배들을 칭찬해 주는 거 보면서 보고 싶어. 네. 그다음에 교도소 나오는 것도 또 한번 좀 다른가 다른 거야. 아니 늘 나오긴 하지만 늘 새로운 다른 인물로 나오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상은 하나도 안 보여. 상은 난 상을 몇 개 못 받아봐가지고. 아 네. 상의 힘으로 이 사람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전도연이 땅에 이렇게 발을 붙여보면서의 이야기들을 오늘 들은 것 같아서.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오늘? 네. 왜? 왜냐면 저는 친분도 없었고 그냥 그리고 저도 약간 낯을 가리고 그리고 보니까 정재영 씨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린다고. 나 너무 나. 네, 좀 편하게 해줘서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나 미쳤나 봐. 자, 혹시 꿈이 있어? 마지막 공식 질문이야. 저의 꿈은 배우입니다. 맞잖아. 네, 저는 시작은 꿈이 배우가 아니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꿈이 배우입니다. 멋있다.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로 압도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도 어디 가서 그거 써먹어도 돼? 네. 임재용 씨 꿈이 뭐예요, 그러면? 가수입니다. 아, 가수 말고 뮤지션입니다. 덕후 아닌데 어떡해. 이거 한 입만 먹고 가줘. 네네네, 그럴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철하게. 아, 이렇게 다들 음식 맛 평가를 하나요?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진짜 떨린다. 일단 소스는 조금 짠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맛있어요. 조금 짭짤하긴 한가? 좀 너무 쫄았나? 네, 좀 소스가? 쫄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은 있어요. 이걸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고 정말 진지하게 너무 오랜만에 흥미진진하게 영화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서 사실 이렇게까지 막 영화 얘기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건 확신이 없으면 좀 힘든 일 같은데 자기는 확신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약간 사극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무 고마웠고 따로 나와서 우리끼리 한번 또 술 마셔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작품만 해서 연극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벚꽃동산이 들어왔을 때 어떡해요?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 코를 그만 보고 있었어. 뺄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을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전 벚꽃. 그럼 따실래요? 저 화장실 한번 가실래요? 그래. 알았어. 결국 그래서 방법은 내 네. 한 가지.